방금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릴게요.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성립,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에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렇게 하였음으로써 부에 속한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시험 용도로서 지방소득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는 세의 이 말이 있으면 맞다고 하시면 되고, 또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는 연말로 연상해져서 답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 하시면 되고, 소득세 앞에가 예정신고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 보유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 6월 1일. 조심하실 점으로서 주민세 나왔으면 기준일인데 7월 1일이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1시간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보죠. 문제에서 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연관 문제 2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하는 때, 즉 소득을 지급받은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맞춤표 앞 보니까 성립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문제 키는 성립이었고 해당된 세금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니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므로서 뭐가 나올까요? 연말. 없죠. 틀렸네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하고 60일 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춤표 앞에 뭐 있어요? 성립.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해당된 세금 보니까 취득세. 일반적 경우로서 세자 앞에 취득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틀렸죠?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붙여지는 지방교육세는 고지서 납부 개시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자, 맞춤표 앞에 뭐 있어요? 성립.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부죠. 부는 어디에 따라간다? 본에 따라간다. 라는 이유로서 세의란 말이 있어야죠.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죠. 또 세의란 말이 없으니까 틀렸고요. 만약에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날짜가 나왔다면 그때 본이 재산세죠. 재산세니까 이때 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립시기는요. 기준일 6월 1일. 날짜 나온다면 6월 1일 됩니다. 왜?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됨으로써 4번 틀렸죠. 이런 이유로서 해드렸고, 그리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단톡방을 말씀드렸죠. 카카오톡에 단톡방, 제 개별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가 몇 분이 되냐면 거의 한 650명 수가 있어요. 1월 달쯤 되면은 이제 민법이랄지 학개론이랄지 문제가 또 올라갈 거예요. 물론 세법하고 공시법 문제는 당연히 매일마다 올라가고요. 민법도 학개론도 매일마다 문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거기 단톡방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에 대한 내용은 밴드하고 틀려요. 밴드는 서로 간에 그룹 스터디를 못해요. 그런데 단톡방은 가능해요. 문제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올려주면은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있는 650명 수분들이 그룹적으로서 이런 내용은 이런 뜻일 것이다 하고 서로 간에 스터디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알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단톡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여러분도 가입해 주시면 좋죠. 단톡방에 가입하기 위해서요. 한번 핸드폰 빼보세요. 핸드폰 열어보시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열어보세요. 카카오톡 열면은 맨 위에 채팅이라고 적어졌죠. 거기에서 혹시 풍선 표시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풍선 표시 플러스로 돼 있고 어떤 핸드폰은 그냥 풍선 표시만 있는 게 있어요. 그 풍선 표시를 눌러보세요. 맨 위에 풍선 표시. 이런 표시예요. 됐습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오픈 채팅이 보이죠?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오픈 채팅 누르세요. 눌러보시면은 뭐 뜨죠? 거기서 검색 누르세요. 누르셔가지고 부동산 세법 이태호라고 쳐보세요. 부동산 세법 이태호. 뭐 떴습니까? 거기 몇 개 뜨죠? 630몇 명 되는 곳을 누르시면 돼요. 거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닉네임에 대한 내용은 그냥 아무렇게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가 거기에다가 인사말 올려주면은 가입된 겁니다. 그러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성립 살펴봤으니까 여기에서 확정 갈게요. 성립됐어요. 납부할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으면 성립됐음으로써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해야죠. 그 세금 정하는 게 확정이라고 했어요. 시험하고 연결해 볼 때 시험에서는 세액 산정이다 이 말은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진 것은 뭘로 주어지냐? 확정 주어져요. 확정. 확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에 대한 내용은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가 신고입니다. 물론 기본서에서 입문서에서 그 신고의 뜻이 적어지지 않았어요. 하나 위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신고의 뜻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고의 뜻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의 뜻에 대한 것도 입문서랄지 기본서에 안 적어졌는데 뜻에 대한 내용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결정의 뜻은 과세권자. 과세권자란 말은 징수하는 자란 말과 같은 말. 그러니까 징수하는 자가, 과세권자가 세액 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라 합니다. 결정으로 하는데 모든 세금은 세금을 산정할 때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러니까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왜 신고고 왜 결정이 있는가?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한 이해죠. 이해적 내용으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립된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몰라요. 모르면은 알릴 수 있어요? 부가가 알려준다는 거죠. 알릴 수가 없어요. 없음으로써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권을 넘겨주고 납세 의무자 너가 신고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신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시 결정. 결정에 대한 내용은 성립된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액 산정해서 그 사람에게 고지서로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정.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택합니다. 이제 그 원인 알았으니까 어느 세금이 신고고 어느 세금이 결정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어요. 한번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은요.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지자체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요 분필을 취득했을 때에 내가 취득했다는 것을 지자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르니까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권을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다. 라는 의미로서 신고 나옵니다. 또 해보죠.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토지는 내 거다라고 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나요?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가져갈 테니까. 등기하겠죠. 등기하게 되면 예, 누가 소유자라는 것을 지자체가 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알아요. 그럼 그때는 뭘로? 결정해서 거기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충분히 구별되겠죠. 그 구별됐는데 시험하고 연결해 볼 때 시험지에서 이해적 내용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문제가 확정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다고 하였을 때에 보유만 해당되는 세금이었으면 결정.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토지를 소유했을 때 내 거다고 등기하냐 하냐 물어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유하면 내 거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유 세금은 뭘로? 결정. 보유 외 세금은요? 신고. 이것만 알았으면 이제 표 하나가 애와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N쪽 보시면 N쪽에서 용어 해설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하냐면 밑에 있는 박스 밑에 납세금 확정표 나오죠. 그거가 중요하죠. 확정 단어에다 일단은 동그라미. 확정 단어가 있으면 그 확정 단어를 문제 키로 잡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는자 앞에 아니면 맞춤표 앞에 확정 단어가 있으면 그 확정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보유 세금이었으면요. 결정. 이제 해보죠. 취득세는요. 취득 단계 세금이니까 보유만 외죠.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등록 면허세도 신고 동그라미.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동그라미.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을 줍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적 관련 단어인 신고하고자 하는 자 아니면 납세자 선택, 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다가 밑줄. 이 말이 있으면 신고. 만약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자 선택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 원칙, 결정. 설명해 줄게요.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납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위 10%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속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예요. 자,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 보유했으면 그 초과된 보유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합니다. 그래서 상위 10%가 납부하는 건데 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저거 친합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신 분들은요.
나는 상위 10%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어해. 자랑하고 싶어해. 그럼 자랑하고 싶었다면은 이 국세청 가가지고 신고하면은요. 이제 국세청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공손하게 인사해요. 아유, 상위 10%님. 이렇게 받고 싶어서 신고하고 싶어 해요. 그럼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는 얘기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타짜 영화 봤죠? 타짜 영화 볼 때 김일수한테 당신이 어디에 나왔냐고 물어보도 안 했어. 그런데 김일수 말하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다. 넘어가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뭘로? 신고. 없으면요. 결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다가 밑줄 하면서 다 이렇게 또 적으세요. 납세자 선택. 신고하고자 하는 자 아니면 납세자 선택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신고. 없으면 종합부동산세는요. 원칙 결정. 이러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외의 세금이죠. 뭘로?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이러니까 또다시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복수해 봅시다. 앞에서 펴다가 해보죠. 페이지에 대한 내용 1페이지 N쪽에 맨 위에 박스 맨 위에 박스에서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 먼저 볼 때 국세, 보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또 그 밑에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지방세, 보유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과 연결해 봐요. 연결해 보니까 다시 4페이지 와보세요. 4페이지 와보니까 재산세, 보유 세금이죠. 뭐가요?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를 둠으로써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요. 신고. 없으면요. 원칙 결정. 그리고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요. 보유만 외니까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니까 결정.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가로에서 납세무 확정에 따른 부가 징수 방법. 그 옆에 기본서 내용은 지우세요. 여러분 기본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서에 대한 내용은 1월 달에 할 때 다시 적어줄 거예요. 그건 지우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부가가 뭐예요? 알려준다. 징수, 거두어 드린다.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 이 나오죠.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둬들인 방법이 부가 징수 방법의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 뜻에 대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이게 신고 납부 뜻입니다. 이를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택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보통 징수. 먼저 보통 징수의 뜻을 읽어드릴게요. 지자체. 자, 지자체에다가 밑줄. 지자체의 세 결정. 결정이 뭡니까? 세액 산정. 자,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금 확정되어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당해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 보니까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그 지문에 대한 전부 다 외울 수 없음으로써 간결하게 합시다.
고지서 발급. 이 말 넣으면 보통징수 뜻이다. 택하는 세금.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결정. 지방세 결정이니까 지방세 보유 세금이죠. 뭘까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밑줄. 되고, 그리고 특별징수. 자, 특별징수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는데, 이 특별징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혹시 원천징수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으면 급여받죠. 급여받을 때 이 급여 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가지고 남자의 권위가 추락하냐, 살아있냐 이 내용이 갑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죠. 아버님 때에서는요. 이 급여 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봉투를 받았어요. 또 현금도 봉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월급 때만 되면 아버님의 발 씻겨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남자의 권위가 엄청 살았을 때가 그때입니다. 지금은 남성 권위 없어요. 왜? 지금은 급여가 통장으로 갑니다. 통장으로 가니까 그때는 돈만 챙기면 되거든. 남자 권위 없어졌어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급여명세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공제된 내역이 나와요. 공제된 내역이 소득세가 공제돼요.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도 공제해요. 이 공제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했다는 거예요. 징수해가지고 그 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에 납입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특별징수 뜻 아시겠죠? 그 뜻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문장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석 줄이죠.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대한 또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징수, 편의가 있는 이 말이 나오면 이 단어 보자마자 특별징수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왜 그걸 구별하시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보통 징수. 끝에 징수죠. 특별 징수. 끝에 뭐예요? 징수. 이러다 보니까 이 문장의 뜻을 전체로 다 외워 보면은요. 여러분들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이게 합이 이루어져. 합이 이루면 이게 보통 징수인지 이게 특별 징수인지 구별이 안 가. 그래서 지문을 길게 외우지 않은 겁니다. 짧게 오세요. 보통 징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 뭐가 나온다? 고지서 발급. 그리고 특별 징수는요. 편의가 있는 자. 이 말 나오면 특별 징수다. 그럼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하시고 그리고 특별 징수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소득세인데 그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뜻만 아시면 돼요. 되고 그리고 4번 부가과세 제도. 부가과세는 종합부동산세 예외상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예외상이니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신고한다. 이게 부가과세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 신고기간은 같고 그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알았으면 정리해 줄게요. 정리해 주면은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확정 단어가 있으면 그 확정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만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으로서 결정인데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 그리고 신고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리고 신고를 택한 세금에 대해서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으로서 고지서 발급. 지방세 플러스 결정이니까 재산세. 그리고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특별징수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 이것만 알았으면 설명은 제가 한 30분 넘게 걸려서 설명했는데 정리는 1분도 안 됐어요. 그 1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문제 풀어봅시다. 1번. 1번이 32회 때, 33회 때 올해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어때? 지문 어때요?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넉 줄입니다. 넉 줄이니까 빨리 문제 키 잡아야 돼요. 먼저 읽어줄게요. 갑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형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자, 마침표 앞에 뭐 나왔어요? 확정.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확정에 관한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있죠? 그리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오죠? 그러면요, 신고. 며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맞네요. 우리는 그렇게만 찾아내면 돼요. 1번 맞는 문장이고 2번 갑시다. 2번에서 납세 의무가 결정에 의해서 납세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자, 문제 키 잡아냅시다. 문제 키에 대해서 확정. 결정 나오죠. 결정 그리고 확정되는 지방세. 이게 문제 키예요. 좀 더 짧게 본다면 결정 지방세. 어때요? 문제 키 잡아내니까 답이 나야 하고 손 들죠? 안 들어요? 번쩍 들 건데 번쩍 누가 손 들어요? 재산세. 답 되죠? 그래서 문제 키를 빨리 잡아내야 답이 보입니다. 문제 키 잡아내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답 디귿 재산세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통 징수란 란이니까 뜻이죠. 그러면 어떤 말이 뒤에 있어야 돼요? 고지서 발급.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거기서 발급 대신 있는 말이 편의상 징수할. 그럼 뭘까요? 특별징수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3번 틀렸죠. 4번 갑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발급이 원칙이며 납세의무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맞죠? 납세자 선택 나왔으니까 신고. 5번 갑시다. 5번에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자, 마침표 앞에 뭐 있어요? 확정. 문제 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재산세. 그럼 뭐예요? 보유니까 결정. 그런데 신고 틀렸죠? 신고가 아니라 지자체 결정. 5번 틀렸죠? 이런 이유로서 확정까지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확정 나왔으니까 확정하였으니까 여기에서 아까 전 시간에 설명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 가져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때 질문했던 것은 꼭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알아야 될 상황이었으면 전부 다에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었냐면 소득세 앞에
애정신고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성립 물어본다면 연말이 아니라 달의 말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한 질문이었어요. 그 원인을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질문 답할 수 있어요. 왜? 확정을 배웠으니까요. 자, 한번 해보죠. 소득세의 성립은요. 성립에 대한 내용은 연말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소득세 과세 기간에 대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했다. 양도했다 하더라도 성립 시기는요. 소득세니까 뭐예요? 연말. 연말 성립이 연말이죠. 연말 성립됐어요. 성립되었으면 납부할 의무가 시작됨으로써 세금액을 산정해야죠. 그게 뭐예요? 확정. 그럼 이제 확정으로 갑니다. 확정하는데 확정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겠죠. 성립이 연말이니까. 그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신고일까요? 결정일까요?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이 병신이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댓글 남겼어요. 저 박문가 소속인데요. 박문가 그 홈피에다가 댓글 달았어요. 저 양반은 진짜 포인트, 키는 잘 잡는다. 그런데 꼭 보면은 욕하더라. 하면서 그 욕 때문에 나는 강의 안 들러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은 안 써요. 아름답다 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정은 뭡니까? 신고입니까? 아니면 결정입니까? 신고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신고 기간을 보고요. 다음 년도 5월 1일 31일까지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되니까 확정 신고 기간 그래요. 이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세금을 돈이라는 것은 빨리 받는 게 나으니까 국가 입장으로서 세금을 빨리 징수하고 싶어 해요. 징수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확정신고 앞에다가 둔 신고가 애정신고예요. 애정신고를 둬요. 애정신고를 두는데 그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립을 갖춰줘야 확정 나오겠죠. 그럼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연말 앞에 뭐 있습니까? 달의 말일. 이 연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신고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연말 앞에 달의 말일. 자, 여기에서 이 양도가 잔금을 받은 날짜가 돈 받은 날짜가 10월 5일에 깝시다. 그래서 달의 말일이니까 10월 31일. 얘가 성립. 됐죠? 그리고 신고는요.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그럼 미리 앞에 가잖아요. 이렇게 2개월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2개월이니까 12월 30일. 이게 애정신고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 물어볼 때에 소득세 앞에가 애정신고라는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요. 달의 말일. 애정신고라는 말이 없으면요. 원칙, 연말. 됐습니까?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정 물어본다면요. 뭐겠어요? 신고. 신고 기간 물어본다면요. 확정 신고는 다음 년도 5월부터 5월 31일. 애정 신고 기간은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이 됩니다. 이러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니까 아까 제가 성립 얘기하면서 소득세 넣으면서 앞에가 애정신고란 말이 있으면 그건 뒤에서 배울 것으로서 예습 차원에서 미리 말해줄게요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애정신고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요. 달의 말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예습까지 다 해줬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3가로 페이지에 대한 이유로서 4페이지에서 3가로 제척기간 나오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 예습 차원으로서 먼저 읽어줄게요. 제척기간이란 법정기간에
법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자, 부과가 뭘까요? 알려준다. 알려준 권리가 없어진다.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게 제척기간인데 이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연결해봐야 알 수 있어요. 각 세금마다 따로따로 연결해 봅니다. 성립과 확정을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서 볼 때, 자, 여기에서 이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 기간에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하였다.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의 성립 시기는요. 자, 소득세 나오고 성립 나왔죠. 그리고 앞에 에이전시금 말 없죠. 그럼 연말이다, 달의 말이다. 연말. 연말에서 성립됐어요. 성립됐다. 성립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확정 가야죠. 확정 신고다 아니면 결정이다. 다시 합시다. 는자 앞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확정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보유만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합시다. 불이행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분에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라고 의무를 주어져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랬으면 의무 이행하지 않았죠. 있을 때에 노세하고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밝혀낼 겁니까? 밝혀냅니다. 똑같습니다. 신고 의무,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죠? 안 했으니까 이제 밝혀내요.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 기간에 대한 내용은 밝혀내서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 그럽니다. 이 알려줄 수 있는 기간이 끝났어요. 경과했어요. 그랬으면 부가권은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볼 때 제척 기간이란 법정 기간의 경과로서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부가권은요.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뜻을 알았으니까 여기를 가지고 문제 키를 잡아야 돼요. 뭐 뜻만 알아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냐? 안 풀려요. 문제 키 잡아야 풀려요. 그래서 는자 앞에 제척 기간 이 단이 있다고 했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몇 년이 경과하면 납세분은 소멸된다. 이 말이 있으면 제척 기간 문제다. 라고 하면서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밑에 적어졌죠. 기억에서 납세자가 사기란 말 아시겠죠? 그 밖에 부정이란 말은 이중장부를 말합니다. 장부를 두 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중장부로서 부정이에요. 그런데 시험지에가 부정 이래 나오지 부정의 뜻은 안 나와요. 그럼 뜻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부정 단위의 동그라미, 부정 동그라미. 그리고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포탈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으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용어 해설이 쭉 적어지니까 그거 쭉 읽어보는데 여기 이 단어를 또 모르겠어. 또 모르니까 또 찾아봐. 또 나와. 또 나오는데
또 다른 단어 또 모르겠어. 또 찾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공부냐? 학문하신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포탈 나는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 쭉 공부하다 보면 포탈이라는 걸 뜻을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미리 시간 채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하지 맙시다. 설명도 안 드릴게요. 또 이건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 뜻이.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 있을까요? 사기, 부정. 특히 부정.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제척 기간 물어본다면 10년. 10년에다가 밑줄. 10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니은에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다가 밑줄. 거기다가 밑에다가 적으세요. 무신고. 같은 말입니다. 무신고. 없을 무자 신고. 무신고. 적었습니까?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온다 그랬지? 무신고 나왔으면 제적게 물어볼 때는 7년. 7년 경과했으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다시 뒷페이지에서 디귿에서 기억은 부정, 니은은요 무신고, 부정, 무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니까 과소신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특히 기억하세요. 는 5년. 5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기억 보니까 거기에 쭉 가니까 부정 나왔죠. 몇 년? 10년. 그리고 니은 버리세요. 왜 버려야 하냐면 구석 중에서 상구석지예요. 버리고 그리고 또 디귿도 버리세요. 그리고 니을도 버리세요. 미음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뭐요? 무신고. 몇 년? 7년. 그 다음에 비읍에서 과소신고. 재산 보통지수 나오죠. 보통지수 밑에다가 적으세요. 재산세. 그럼 몇 년? 5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요. 밑에 보면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해설로서 적어져요. 그런데 그 해설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버리세요. 박스 버리란 얘기입니다. 버리라 한다면 단호하게 버리세요. 저 믿으세요. 안 믿고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요, 공부량만 엄청나게 많아져요. 세법은 하찮은 과목이니까 공부량을 줄여야 돼. 공부량을 줄이면서 효과를 크게 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런 내용 안 배웁니까?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 이익. 안 배웁니까? 그게 저희 경영학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거기 버리세요. 버린다 했더니 왜 또 그러면 이걸 적어놨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과 형평성이다고. 안 들으신 분은 공부량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버려야죠. 버리세요. 버렸으면 거기 정리해 줄게요. 는자 앞에 제척 기간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몇 년이 경과하면 납세 의무 소멸된다. 이 말이 나왔으면 제척 기간의 문제다.
그래서 문제 키를 잡고 포인트로서 문장 쭉 가볼 때 부정 나왔으면 10년. 그리고 무신고 나왔으면 7년. 과소신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만 나왔으면 5년. 어때요? 설명은 참 길겠는데 정리는 아주 짧죠?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10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정리 안 할 것 같아서 착실하게 위물에다가 적어놨어. 위물 5페이지 N쪽 맨 밑에 보세요. 5번 키 나오죠? 5번 키에서 문제 키는 은자폐 제척 기간. 맞춤표 앞에서 몇 년의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문제 키다. 포인트는 밑에 부정 나왔으면 10년. 두 번째,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왔으면요 7년. 그리고 과소신고, 부정, 아니 과소신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 5년. 좀 더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예습 차원에서 또 말해주면 기산일. 기산일은 시작한 날짜를 보고 기산일 그래요. 신고 납부되는 세금의 시작되는 날짜는 다음 날.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 6월 1일. 자, 여기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요. 보유세금, 보유세금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날짜에 관련된 단어 나온다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사유 발생일, 납부 개시일 다 틀려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일자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는 기준 글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유 발생일 어떨까요? 틀리겠죠. 또 물납 개시일 어떨까요? 틀려요. 그래서 일자 앞에 기준 단어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거기다 내용으로서 옆에 오른쪽에서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로서 1번. 1번에서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맞춤표 앞 보니까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문제 키 잡아냈죠? 뭐 물어본 거예요? 제척 기간. 물어봤죠? 그러면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종합부동산세. 몇 년? 5년. 5년이고 종합부동산세 성립일은요? 기준일. 맞죠? 여기다 내용이 29회 때, 3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변형된다면 어딜 변형시킬 것 같냐면 여기에서 성립일 이걸 변형시켜요. 자, 종합부동산세 성립은 어디입니까? 기준일. 그걸 변형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문장에서 이렇게 변형했다 합시다.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하면 어떨까요? 틀려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일. 2번 갑시다. 2번에서 지방세법상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은 은자 앞에 뭐 있어요? 은자 앞에 있는 글자 제척 기간.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 제척 기간의 포인트는요? 무신고. 이 말 나왔죠? 몇 년? 7년. 그런데 5년 틀렸죠?
라는으로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포탈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은자표 뭐 있어요? 제척기간.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포인트는요? 부정. 몇 년? 10년. 답은 10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시켰어요. 또 다시 다른 세금과 연결시켜 줄게요. 연결시켜 볼 때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방금은 소득세로서 연결했어요. 다른 세금도 연결해 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세금이 이걸 따라간다겠어요. 모든 세금이 따라간다겠으니까 소득세가 따라가겠죠. 세금이니까. 취득세가 따라가요. 취득세 가지고 해봅시다. 자, 이때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그럼 적용되는 세금은요? 물어본 죄가 아름답죠. 취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납세무 성립은요? 자,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요? 성립. 성립 물어봤죠? 그러니까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에서 납세무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를 지자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부가권을 납세의무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금액이 확정된다. 자, 문장에서 확정이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뭘로? 신고. 성이 물어본다면요? 취득하는 때. 이래서 문제 키를 잡으란 거예요. 신고됐고, 그리고 징수권도 납세에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자, 여가 부가권, 여가 징수권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다. 이게 나옵니다. 신고 납부됨으로써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라고 기간을 정해주죠.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면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밝혀내야죠. 밝혀냅니다. 밝혀내서 기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척기간. 제척기간.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무신고죠. 몇 년? 7년. 이 7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 7년 기간 동안에 밝혀내지 못했다 하면은 그때는요. 납세무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 경과했으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7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7년 기간 동안에 우리 입장으로서 안 들키면 끝나요. 의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7년 기간 동안 거의 90% 이상이 들켜요. 왜 들키냐?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분이 학원 가라고 의무를 줬는데 학원 가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어떻게 밝혀냅니까? 상대편 이용하죠? 상대편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대편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듯이 똑같습니다. 세법도 상대편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에 의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여기에서 취득이죠? 그럼 상대편은요? 팔았어요. 그럼 상대편에게 적용되는 세금은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예요? 결정이에요? 신고. 상대편이 신고했어요. 그 신고했으면 신고하지 아니냐 취득자는 요 사이에 딱 들켜. 딱 들킨다는 얘기 이렇게 들켜요. 들키면서 지자체가 취득세액을 산정해요. 산정하고 그리고 이 취득거래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상이었어요. 그럼 감면해줘요. 자, 감면해주고, 그리고 이제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냈으면 집으로 고이 모셔올까요? 아니면은 매매하고 올까요? 저 같으면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매매하겠죠?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해가지고, 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금을 산정하죠. 과세권자, 징수하는 자가 세금을 산정한다? 뭐라 그래요? 결정. 결정해서 당신 들켰습니다. 라고 고지서 발급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 보통 징수죠. 자,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원칙과 예외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의 원칙은요. 신고, 납부.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사항이 있어야 한다겠죠. 자, 여기에서 보통 징수가 예외예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보통 징수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나오면 될까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가산세, 가산, 끝말은요. 보통 징수. 이게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에요. 그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취득세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가산세, 가산, 끝말은요. 보통 징수. 그리고 원칙 물어본다면요. 예외적 단어 없어요, 이제.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 그러면 원칙이에요. 뭐였어요? 신고, 납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제척기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가산세. 가산세가입니다. 자, 가산세에 대한 건데,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입문서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88페이지 있어요. 388페이지 2번 가산세. 그리고 유인물로서는 5페이지에서 오른쪽에 4가로, 오른쪽 중간에가 위인물에서 5페이지 못 찾겠으면 밑에는 숫자 5라고 적어진 곳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구별되죠. 오른쪽에서 중간에가 4가로 가산세. 그 옆에 기본서 페이지 지우세요. 여러분 기본서 아니니까요. 지우고 가산세에 대한 뜻 나오죠. 뜻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는데 이건 10분 쉬었다 할게요. 원래 제 별명이 땡입 땡출이에요. 정확하게 1시간 강의하고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